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신축년 운세 중에서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오행으로는 양금에 해당이 되고요. 색깔은 흰색이죠. 물상으로는 이렇게 저 그림에서 보시듯이 큰 바위, 단련되지 않은 무쇠, 암석, 차고 단단한 물질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강하고 어협심도 있고요. 결단력도 있고 개혁가죠. 단점으로는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게 단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에게 신은 겁재가 되고요. 축은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금일간 자체가 숙살지기라 그러는데, 숙살지기는 쌀쌀하고 매서운 가을 기운을 뜻합니다. 가을 되면 사물이 이제 다 이렇게 시들어가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금 또 자체가 세부치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살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에게 서로 지지 않으려는 기질이 강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겁제끼리 쟁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 경금은 축토의 묘지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나가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나가야 하는 운이고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면 힘든 시기가 될 것이고, 처해진 현실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맞춰간다면 괜찮은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축년은 경금에게는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공부하기에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학위 취득 이런 것들에 매진하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일주별로 들어가 보면 경금은 경자 일주부터 보는데, 경자는 지지에 상간을 깔고 있지요. 그래서 경의 단단함과 상간의 강력한 힘으로 하나에 꽂히면 몰입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는 지장간의 구성이 또 단순하지요. 임계수, 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간의 힘이 더욱더 발휘하는 그런 일주이고요. 매우 총명하고, 그리고 천간의 경이 지지 자에 의해서 말끔하게 씻긴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외모가 수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체성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굽힐 줄을 모르니까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런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신축년은 상간, 자수가 정인, 축에 의해서 극을 당하죠. 토국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관을 치는 이런 상간의 단점이 멸하니까 이건 좋은 점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성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점으로는 정인이 상간을 극해서 상간의 활동, 연구 분야, 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막히거나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경자일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주에 해수가 있다면 해자축으로 방합을 이루게 되어서 수의 힘이 강해지니까 상간의 힘을 더욱 받게 되는 그런 일주지요. 상간의 힘은 남자에게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요. 여자에게는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상간의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지에 해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이 상간의 단점이 살아나는지, 단점이 멸하는지, 장점이 살아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인일주죠. 경인일주는 일지에 그 편재를 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지가 목국토로 내가 극을 하는 그런 운이지요. 재물이 인성을 극하니까, 인간성을 극하니까 돈으로 인해서 내 인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가 인성을 치니까 또 문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경금은 결실을 뜻하는 가을이고요. 임목은 초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 그런 일주니까 재물복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에 깔고 있는 인이 호랑이니까 남들이 겁내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에도 혼자 씩씩하게 나가고요. 그만큼 투쟁심과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자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고요. 또 뒤에서 공격하는 이런 야비함도 있는 반면에 호랑이는 단독으로도 움직이고 또 정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정당한, 그리고 또 무소불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추진력이 매우 강하죠. 근데 신축년은 축토, 인성의 힘을 바탕으로 그나마 그 인성의 힘이 들어와서 직관력이 깊어지고, 그리고 문서 이동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든가 투자, 이런 수익 이런 데서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작용을 하겠고, 또 인성이 들어왔으니까 학문 쪽으로도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금의 그 강한 주체성과 그 인목, 이는 또 그 역마지요. 역마의 그 왕성한 활동력으로 이 기세가 천하에 따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막 무작정 이렇게 막 밀어붙이다 보면 겁재로 인한 재물 손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세밀하고 야무지게 문서 같은 거 결정하는 일이 있다면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치밀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진일주인데요. 경진은 개강이죠. 개강이고 청명하고 목표에 대해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이 아주 셉니다. 일지 편인의 힘으로 예술적 감각과 그 끼가 넘쳐서 잘 놀고 또 통도 크죠. 이 사람들은 경도 양이고 진도 양이다 보니까 통이 큽니다. 근데 신축년에 편인 진과 정인 축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내면의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진파라고 그러지요.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동업이나 보증 문제로 발목이 잡힐 수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업이나 보증 문제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제가 휴대폰으로 이것을 찍고 있는데 왜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 문자가 오는지 참 얄밉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이런 문자 받지 않을지. 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을 못하는 관계로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경금 일간들이 만약에 팔자 안에 또 다른 금이 없는 신약 사주라면 이 겁재가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혼의 운도 되고요. 취업, 승진 또는 창업, 이런 지금까지 벅차서 못해왔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것이 또 겁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가 너무 강한지 약한지를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약사주에 이 신축이 들어왔다 이러면 매우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호일주죠. 경호는 일지에 정관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일주는 원리 원칙주의자가 많지요. 그래서 그 정도를 걷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요. 또 12운송으로는 목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씻는다는 뜻인데, 씻는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정관을 깔고 화극금으로 이 정관의 영향으로 정관이 나를 압박하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해진 그 원칙에 대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주변 의식을 너무 그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을 해서 본인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신축년은 축토, 정인, 습토이죠. 습토로 이 화, 그 정관의 기운을 적절히 보완을 해주니까 정신적으로는 안정감 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만 여기도 또 축오 원진이 걸려 있죠. 그래서 배우자 사이에서는 조금 불화가 예상이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 승산 없는 싸움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부부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긴들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제가 그것도 이 나이에 대해서 깨달은 거지만, 정말 부질없는 것이 부부싸움 하면서 에너지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에 우리 그 경호 일주분들은 배우자와 싸울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고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신다면 오화, 불과 그 축, 습토의 적절한 기운을 받아서 안정감 있는 신축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오 원진 부부싸움 요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매우 좋은 기운으로 흘러간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신일주죠. 경신은 보기에도 어마무시하지요. 천간과 지지가 다 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고 또 걸록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한 기운이 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금이 천간과 지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죠. 또 금은 결과물과 결실을 뜻하기에 경신일주는 경쟁심과 승부욕이 최강입니다. 그런데 원래 또 신축년에 겁재가 왔으니까 이 경신일주의 그 성질만 잘 다스리면 되겠네요. 자기 제어가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경신은 천간지지로 다 하나의 기운으로만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인이 이제 축토 정인으로 인해서 추진력이 왕성한 경신일주에게 이제 조금 제약이 따를 수가 있겠죠. 그 정의는 인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앞으로만 나가는 이런 경신일주에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손발이 묶인다라는 이런 상태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정인이 그 도덕 선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신의 강한 욱성질을 좀 다스리고, 만약에 금이 여기 지금 경신일주 자체도 신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또 주변에 더 있다라면 식상활동으로 이 금의 기운을 빼주면 되는데, 금생수가 식상활동이죠. 그래서 식상활동이란 그 지인들과 수다 떠는 거 또는 취미활동,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상활동으로 본인의 이 기운을 많이 이렇게 빼내시고, 그 경쟁심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왜냐하면 그
원래 들어온 이 겁재가 축토 지장간 속에 뿌리를 받고 들어온 이런 강력한 겁재이기 때문에 원래는 무조건 100%다 이길 수만은 없습니다. 그 점을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술일주입니다. 경술은 그 주관이 매우 강하고 직관도 뛰어나며 천부적인 감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일주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강력한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본인 일주의 술토의 신이 천간으로 투출했고 그것도 축토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 겁재도 보통 겁재가 아니지요. 또 팔자안에 금이 또 여기서 더 있다면 이 역시 경술일주 역시 그 식상활동을 많이 해서 금의 기운을 설기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그 경술일주들은 그 일지 편인의 그 영향으로 천부적인 감각도 있고요. 섬세하고 치밀하고 또 강인함도 있고 예민함도 있고 이 모든 걸 두루 갖춘 그런 일주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이 만만찮은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은 강한 겁재로 인해서 직장 이런 데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치장간, 정인, 정관, 정화가 정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정화가 지장간 속에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올 신축년 한 해 동안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거나 벌리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자리를 보호하고 축적하는 형태로 나가면 더 2022년 이민년은 매우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으로 인한 이런 스트레스는 조금 본인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좋은 점으로는 정인과 편인, 전인과 편인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공부하는 쪽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자격증, 학위 취득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모든 경금에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 경금에게 축도는 천을기인입니다. 그 알게 모르게 본인이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기인이다 해서 천을기인을 기인 중에 매우 좋게 보니까 강력한 겁재가 왔다고 해서 우리 경인 일주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또 금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강한 그 경일간들은 식상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올 한 해는 그냥 공부하는 쪽으로 시간을 많이 내고 지금 현재 자기 위치를 그냥 보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경금 일간들에 대해서 모든 일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경금 일간들은 축 정인의 영향으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되니 자신을 단련하는 수련과 학문에 열중하면 좋다. 그리고 겁재운에는 도전받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경쟁자로 인한 재물 손실이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평소 본인이 사고 싶었던 게 있다면 돈을 먼저 쓰세요. 미리 돈 나가는 해에는 돈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말하자면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하셔도 됩니다. 겁재에 인한 재물 손실을 미리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업이나 사업 확장, 투자 이런 것은 절대 올해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에게 축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량한 복록의 기운으로 천을기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남에게 선량하게 대하고 그 기운이 쌓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게 천을기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축년은 겁재와의 경쟁보다는 화합으로 이뤄나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경금 일간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주만으로 보는 단순한 판단이고 모든 사람 경금 일간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밝혀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사물에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색깔로도 본인이 입는 의상 색깔로도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가 이게 말로만 해서 뭔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입력이 잘 안 되신다면 제가 여기 그 영상 밑에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클릭을 하시면 기사로 나가는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겁제입니다. 겁제니까 경금 일간들은 원래는 마음을 비우시고 하합하는 그런 한 해로 잘 마무리하시면 2020년 이민년은 매우 좋은 운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사주 그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어려운 점이 철학관 이런 데 가면 안 좋은 이야기부터 하고 또는 뭐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권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신뢰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부적은 절대 효용없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부적이라는 것은 오행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사물에서 보완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